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밴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서민을 위하는 줄 알고 공조를 했어. 그 다음에 기자 예전에 그 작년 2월 달에 김동완 기자님이 썼던 글이 나왔을 때도 그 양반이 변명으로 쓴 글, 자기가 엮였다 하는 말에 단순하게 인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님들과 SNS상에서도 많이 다투었었고, 그렇게 해서 기자님들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었습니다. 그 2년 가까이 사실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 김동완 기자님이 분명히 그 사람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음해한다고 생각했지 그 사람이 실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서로가 사이가 나빠진 뒤에 보니까 그게 다 진실이었고 기자님들 말씀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자료 회견문에 보시면 있겠지만은 이 안창영 씨 개인의 사리 사욕 때문에 무너진 광화문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행세하면서 회원들 피해 입히는 안창영을 법대로 처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예. 지금 하시는 분 누구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화문시대 2기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밴드 모임을 시작하였을 때 적폐청산감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뻗하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광화문시대 밴드명을 바꾸고 미력하나마 민주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투자금 모집을 하길래 한치 의심도 없이 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2년이 선고되었어도 안창영 전 대표가 엮였다는 말, 그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었고 안창영 전 대표가 쓴 해명글을 아무런 의심 없이 SNS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관 기자에게서 항의 전화가 왔었고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2018년 중에 제가 상임 부대표로 임명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이 더 불타서 열심히 적폐청산을 위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일이 송년회를 잡았었고 비용을 2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투자금 돌려달라는 사람이 수룩하게 있는데 돈도 지금 못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무슨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십시일반서 서민들 달동네 연탄 지원 배달이나 하자. 그게 훨씬 더 광화문시대를 위해서 나은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축소해서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송년회 하기 전에 2018년 11월 말경에 김경자 씨로부터 전 사무처장 김경자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경자 씨를 제명하라고 안창영 대표에게 제가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7일 안창영 전 대표가 2019년 2월 달에 형이 확정되고 나서 계속해서 비난 여론이 이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잠시 자기가 대표를 내려놓으려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2017년 5월 달에 골수 이식수술, 즉 절모세포 이식수술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완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겠다,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임 대표, 중앙위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 의장이죠. 대표라는 명칭은 안창영 전 대표가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우 차원에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나 페이스북 리더도 그 양반이 갑자기 그만두면 상실감 있을 것 같고 향후 SNS 활동에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리더를 하라고 맡겨놓았습니다. 이기 집행부는 대구 자유한국당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를 하였고 회원들과 외부로부터 가문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찬사를 드리며 순조롭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창영 전 대표가 중앙위원인 유재희 씨에게 한바 관련 계약 금액 즉 4,500만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라고 가계약서 적고 당시 해당 건설 회사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건설 회사도 4,500만 원짜리를 5,500만 원이라고 사문서 위조를 해줬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백선남 현 총장이 그 사실을 입수해서 각종 SNS에 퍼날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 하고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무슨 시민단체를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속적으로 불리해지니까 중앙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감찰 요청을 하고 백 총장 제명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찰 결과 가문시대 밴드 내에서가 아니고 타 밴드나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 처리시켜라.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사법 처리를 시키면 제명 요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감찰을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별 문제 없다. 사법 처리되면 해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문시대 밴드 내에서 태클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을 그냥 두냐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벌이고 그리고 그 가문시대 부의장인 김백현 우리 부의장을 가문시대 밴드에서 강퇴를 시켜버립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더구나 여기 있는 한바 사건 피해를 입은 유재희 중앙위원도 아무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퇴를 시키는 무소불력을 휘두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창현 전 대표를 존중해서 맡겨놓았던 리더라는 직책이 본인의 비리를 덮으려고 중앙위 부의장과 중앙위원을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퇴시키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백 총장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시점에서 리더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거고 해서 안창영 전 대표가 리더를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6월 15일 백 총장 관련해서 중앙위원회를 열겠다. 그리고 가문시대 현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고 15일 대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였는데 안창영 전 대표를 추종하는 최모, 강모 등이 우리가 왜 거기 가냐, 들들이 서로 가냐 이런 어이없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면서 안 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부의장이었던 박경화 전 부의장이 뭐 생긴 문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남 완도의 해수욕장에 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일하는 걸 핑계로 중앙위원회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라는 문자를 올렸어. 거기에 이어서 안창영 전 대표가 박경화 부의장의 명의를 빌려서 완도에서 친목 모임을 한다고 공지를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중앙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완도 친목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중징계하겠다라는 걸 올렸었고 6월 10일 대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쪽 안창영 전 대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고 완도에서 한 6, 7명 정도가 모여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5일 6시 좀 넘어서 그 징계 관련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해촉하겠다. 안창영, 박경화, 강현용, 최현준, 김 5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 해촉과 회원 강퇴, 그러니까 회원 강퇴고 나머지 4명은 중앙위원 해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7시쯤에 자기들끼리 비대위를 했다면서 중앙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중앙위원인 유재희 위원, 그다음에 유재근 위원, 그다음에 백선남 총장을 중앙위원회에서 해촉시켰다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6시 45분경에 분명히 공지를 했었고 이러이러한 사유, 즉 중앙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친목 모임을 함으로써 중앙위원회를 방해했기에 중앙위원회에서 해촉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SNS상에서 과무시 밴드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니까 안창영 전 대표가 리더로 있다 보니까 저까지 강퇴를 시키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의리도 정의도 짓불도 없는 그런 사람을 대표라고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전환의 기자님들께서 충고할 때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납니다. 8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차용해서 목적 외 사용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단 한 번의 사과조차도 없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1년 계약서에 보면은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자라도 입금시키라고 했는데 답 없습니다.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워주고 옹호해주었던 동지에 대한 의리도 없었고 오로지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빠져서 숨어버린 사람이 시민 대표라고 단체 대표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가음시대 2기 김세훈 집행부는 청와대를 팔고 고위층을 팔아서 위세를 가시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시민단체 대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창영 전 대표의 실체를 모르고 충남 청년들과 SNS 불편하게 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 원래대로 대표님이 어차피 저 먹고 살으라고 해줬으면 원래대로 계약한 그 금액하고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시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관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관례다. 그건 제이씨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근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 한 발을 줘서 받아냈던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또 대통령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분이 이렇게 남의 돈을 속여서 가져가놓고 이게 관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아니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 정말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게 정말 너무 아픕니다. 안창영 씨 지금 이야기
기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전 씨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네,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저한테 자주 만나고 그분에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사심없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일이 딱 터지고 본인이 뭐 이건 다 내가 하는 거다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제가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정말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리고 저는 밴드도 잘 모르고 아무튼 모릅니다.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는 거 외에 저기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없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려면 부자들한테 큰 기업들한테 가서 하셨어야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